안녕하세요. 매스올릭입니다. 오늘 몬티올 문제와 조건부 확률 이런 주제로 영상을 한번 찍어 볼 거예요. 아마 몬티올 문제는 확률과 관련된 문제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문제 중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접목할 수 있는 수학적인 개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아마 확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확률이라는 것은 또 인간의 직관을 가장 많이 배신하는 것이기도 해요. 퍼시 다이아코니스라는 수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두뇌는 확률 문제를 푸는데 적합하지 않다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직관적으로 이 정도 확률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틀린 경험, 이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직관을 많이 배신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 문제를 풀 때 직관으로 문제를 풀지 않죠. 수학은 논리적인 학문이고 그래서 논리와 계산을 통해서 답을 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유독 확률을 생각할 때는 본인의 직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인간의 두뇌가 확률 문제를 푸는데 적합하지 않다라기보다는요. 선생님은 이게 도구의 문제라고 봅니다. 확률을 우리가 다루는 데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도구들이 있는데 그 도구들의 사용법을 정확히 모른 채 직관에 의지해서 확률 문제를 접하다 보면은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몬티올 문제의 어떤 해법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직관이 어떻게 빗나가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확히 계산해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몇 가지 도구가 필요한데요. 조건부 확률이라는 개념이 필요하고 그리고 확률의 곱셈 정리 그리고 이 둘로부터 나오는 베이지의 정리라는 것을 사용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모른다고 해서 걱정할 건 없습니다. 설명을 할 거고요. 나중에 이제 베이지의 정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다루는 영상을 한번 찍을 생각입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먼저 몬티올 문제의 상황을 좀 얘기를 해야겠죠. 자, 세 개의 상자가 있고요. 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 명의 참가자와 한 명의 사회자가 있습니다. 세 개의 상자 중에 하나에는 보석이 들어 있습니다. 참가자는 보석이 들어있는 상자를 맞추면 보석을 가져갈 수 있어요. 참가자에게 먼저 하나의 상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요. 하나의 상자를 선택하고 나면 사회자가 남은 두 개의 상자 중에서 보석이 들어있지 않은, 즉 비어있는 상자 하나를 선택해서 열어서 보여줄 겁니다. 그럼 보석은 이제 두 개의 상자 중 하나에 있을 텐데 이때 사회자가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한다면 상자를 바꿔도 좋다. 이 상황에서 상자를 바꾸는 것이 유리한가? 아니면 원래의 선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가? 이것이 바로 몬티올 문제예요. 두 가지 정도의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 해석은 이렇습니다. 내가 상자를 처음 선택할 때 이것이 보석이 있는 상자일 확률은 3분의 1이고 사회자가 상자를 열어준 건 그 다음의 일이죠. 그럼 나중에 한 행동이 처음 일어난 사건에 영향을 안 미칠 테니까 그렇겠죠? 예. 그래서 원래 상자에 보석이 있을 확률은 그대로 3분의 1. 그럼 바꿨을 때 3분의 2가 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니다. 상자 하나가 제거된 거니 남은 두 개의 상자 중에 하나에 보석이 있을 거니까 각각의 확률은 2분의 1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유명해진 이유는 많은 수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답을 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문제의 정답은 첫 번째입니다. 바꾸는 것이 유리해요. 근데 대부분의 수학자들은 바꾸나 안 바꾸나 똑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수학자들이 이런 간단한 문제에서 잘못된 해석을 내놓은 이유는요. 수학자들이 멍청하다기보다는 이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 좀 특이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답일지 이미 답은 가르쳐줬지만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자, 일반적인 상황에서 말이죠. 하나의 상자를 선택을 하고 하나의 상자가 그 다음에 제거가 되고 이런 상황이라면 남은 두 개의 상자에 보석이 있을 확률은 2분의 1로 동일한 게 보통입니다. 뭐라고요? 아까는 3분의 1 대 3분의 2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게임은 좀 양상이 다른데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사회자는 보석의 위치를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자가 보석의 위치를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
내가 선택을 한 이후에 사회자는 보석의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남은 두 개의 상자 중에서 어떤 상자가 비어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둘 다 비어있을 수도 있고 하나만 비어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비어있는 상자를 어쨌든 열어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자가 보석의 위치를 모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하나를 선택을 했고 사회자도 남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우연히 비어있는 상자가 나온 겁니다. 이 두 가지 상황에서 확률이 달라지는데 첫 번째 상황에서는 3분의 1 대 3분의 2, 그러니까 바꾸는 게 유리해지고요. 두 번째 상황에서는 2분의 1 대 2분의 1, 그러니까 바꾸든 안 바꾸든 같은 확률이 됩니다. 자, 이것이 왜 일어난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생각을 해볼 건데 일단은 먼저 정성적인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정성적인 풀이라는 건 이걸 수치적으로 완전히 해석하지 않고 우리의 직관에 좀 의존을 해보겠다는 거야.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선택을 할 때 확률은 3분의 1이에요. 그런데 사회자는 보석의 위치를 알고 있으니까 둘 다가 비어있든 아니면은 하나가 비어있고 남은 하나가 보석이든지 간에 언제나 비어있는 상자를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자의 그 행동, 비어있는 상자를 열어주는 건 하나의 퍼포먼스에 불과하지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언제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때는 확률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사회자가 보석의 위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연히 하나를 까발렸다면요, 이것은 비어있는 상자라는 것이 우연히 밝혀진 거니까 이제는 각각의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구나 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뭐야 그게 직관적이지 않은데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인간의 확률에 대한 직관이 이렇습니다. 얘기를 듣고 나도 전혀 직관적이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직관적일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철저하게 수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죠. 나는 상자를 하나 선택했고 그 다음 사회자가 비어있는 상자 하나를 열어줬으며 남은 상자를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 다시 말하면 사회자가 상자를 열어줬을 때 내가 선택한 상자에 보석이 있을 확률이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를 알기 위해서 사건 두 가지를 설정할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선택한 상자에 보석이 있는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자가 빈 상자를 여는 사건입니다. 이 상황에서 A가 일어날 확률, PA는 3분의 1이에요. 일단은, 그쵸? B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PA바 B라는 조건부 확률이죠. 다시 말하면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즉 사회자가 빈 상자를 열었을 때 여전히 A, 즉 내가 선택한 상자에 보석이 있을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죠.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의하여 이것은 PB분의 PA 교집합 B로 바꿀 수 있고요. PB라는 것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자, 요거 잠깐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두 개의 사건 A, B가 있습니다. 우리가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을 구한다는 얘기는 B가 일어난 상황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B의 확률 분의 A 교집합 B의 확률을 구해야 된다는 게 이 얘기고요. 그죠? 그리고 B가 일어날 확률은 2번과 3번의 합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2번과 3번의 합분에 2번을 계산하면 되는데, 이 2번과 3번이 뭐냐면 2번 쪽은 뭐예요? A와 B의 교집합이고요. 그쵸? 3번 쪽은 A 여집합, 교집합 B란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린 이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면 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구해야 될 것은 PA 교집합 B와 PA 여집합 교집합 B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 아래 걸 지우고요. 우리가 두 개를 구해 볼 겁니다. PA 교집합 B를 먼저 구해 볼게요. PA 교집합 B라는 것은 A와 B라는 사건이 모두 일어날 확률이니까 확률의 곱셈 정리에 의해서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먼저 A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건 얼마예요? 내가 선택한 상자에 보석이 있을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A가 일어났을 때, 내가 선택한 상자에 보석이 있었을 때 사회자가 빈 상자를 열게 될 확률이죠. 요것이. 그 확률은 얼마예요? 당연히 1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상자에 보석이 있기 때문에 남은 두 개의 상자는 무조건 비어있는 거고, 그 상황에서 사회자가 빈 상자를 열게 될 확률은 100%, 즉 1입니다. 이것은 사회자가 보석의 위치를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렇죠? 자, 반면에 P, A의 여집합, 교집합 B라는 확률을 구해봅시다. 역시 확률의 곱셈 정리에 의해서
P에 A의 여집합 곱하기 P, B바 A의 여집합 이렇게 계산이 될 텐데 자, P, A의 여집합 이건 뭐예요? 내가 선택한 상자에 보석이 없을 확률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3분의 2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A의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3분의 2인데 만약에 사회자가 보석의 위치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두 번째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뭐예요? 내가 보석이 없는 상자를 선택했을 때 사회자가 비어있는 상자를 열어줄 확률이죠. 근데 애초에 사회자는 비어있는 상자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열 테니까 이때도 무조건 100%의 확률로 열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두 번째 상황을 생각해보자. 사회자가 보석이 있는 상자를 모른다고 칩시다. 그럼 이때는 나는 보석이 없는 상자를 선택했으니 남은 두 개의 상자 중에 보석이 있을 텐데 그때 사회자가 우연히 모르는 상황에서 열었을 때 보석이 있을 확률은 이제 2분의 1이 되는 거죠. 아니, 보석이 없을 확률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때는 3분의 1이 됩니다. 즉, 첫 번째 거는 보석의 위치를 아는 사회자, 그리고 두 번째 것은 보석의 위치를 모르는 사회자일 때의 확률이 되는 거죠. 중요하니까 한 번만 다시 얘기할까요? 내가 보석이 없는 상자를 선택한 경우에 남은 두 개의 상자 중에서 하나는 비어있는 상자일 텐데 보석의 위치를 안다면 그때 사회자가 비어있는 상자를 열어줄 수 있는 확률은 1이고요. 보석의 위치를 모르는 사회자가 우연히 열었을 때 그것이 빈 상자일 확률은 2분의 1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확률은 두 가지 상황에서 달라져요. 자, 그렇다면 아까 식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사회자가 빈 상자를 열어줬을 때 내가 선택한 상자에 보석이 있을 확률을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됐었냐면 이 두 개의 확률이 A 교집합 B는 무조건 3분의 1인데 A의 여집합 교집합 B라는 것은 보석의 위치를 아는 사회자일 땐 3분의 2, 보석의 위치를 모르는 사회자일 땐 3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석의 위치를 알 때는 3분의 1,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해서 3분의 1이라는 결과를 얻고요. 보석의 위치를 사회자가 모르고 우연히 열었을 때는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분의 3분의 1,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사회자가 열어준 이후에 여전히 내가 선택한 상자에 보석이 있을 확률이니까 이 경우에는 지금 확률이 변하지 않았으니 바꾸면 3분의 1로 바뀌어서 바꾸는 게 유리해지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바꿔도 여전히 2분의 1, 그러니까 바꾸나 안 바꾸나 똑같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의 상자를 선택을 했고요. 사회자는 비어있는 상자를 열어줬다라는 동일한 상황일 뿐인데 사회자가 비어있는 상자를 알고 의도적으로 열었다 이런 상황과 사회자가 남은 상자 중 하나를 열어봤는데 그게 우연히 빈 상자였다의 상황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상황에서 내가 처음에 선택한 상자에 보석이 있을 확률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얘기를 약간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상자 안에 3개의 제비가 있습니다. 이제 빨간색은 당첨 제비고요. 파란색 2개는 꽝 제비라고 칠게요. 3명의 사람이 제비 뽑기를 하는데 A, B, C 순서대로 제비 뽑기를 할 겁니다. 셋 중에 한 사람은 당첨 제비를 뽑을 것이고요. 각 사람이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3분의 1로 동일하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왜냐하면 순서에 상관없이 제비 뽑기의 결과는 공평해야 되겠지, 그지? 뭐 기분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비 뽑기로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문제가 생기겠죠. 자, 지금 어떤 상황을 우리가 얘기할 거냐면 A라는 사람이 먼저 제비를 뽑을 거고 그 다음 B가 뽑을 거고 그 다음 C가 뽑을 거예요. 그래서 A가 뽑았습니다. 그런데 A는 내가 뽑은 제비를 확인하지 않았어. 왜? 쫄려가지고 못 보겠는 거야. 이게 당첨되면 좋겠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A가 지금 제비를 뽑고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A가 당첨 제비를 뽑았을 확률은 지극히 당연히 3분의 1이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상황이 일어납니다. B가 당첨 제비를 뽑았는데 B가 제비를 뽑았는데 B는 당첨 제비가 아닌 꽝 제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C는 아직 뽑지 않은 상황이니까 모르는 상황인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은 확률을 계산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느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A의 입장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뽑은 게 당첨 제비인지 궁금한 상황인데 내 다음 사람이 꽝을 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분이 좀 좋아지겠죠. B는 꽝이구나. 그럼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내가 당첨 제비를 뽑았을 확률이 이제는 5대5,
C 아니면 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C도 마찬가지겠죠. A가 뽑은 건 모르지만 B가 뽑았는데 이게 꽝이니까 하나는 꽝 나왔어. 그러면 남은 두 개 중에 하나가 내 건데 나도 당첨자를 2분의 1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A의 제비가 당첨일 확률을 물어볼 건데 첫 번째는 B가 상자를 보지 않고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상자를 보지 않고 뽑아야 알겠죠. 제비 뽑기니까. A가 뽑은 다음에 B도 그냥 손 넣고 눈 감고 이렇게 딱 뽑았는데 B는 꽝이 나온 거야. 그런 경우에는 A의 제비가 당첨일 확률이 2분의 1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B가 상자를 보고 뽑았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A는 모르고 하나 뽑았는데 B는 상자를 그냥 쓱 열어본 거야. 쓱 열어보고서 그 안에 있는 것 중에서 당첨이 아닌 걸 의도적으로 꺼낸 거죠. 그럼 B가 이 의도적인 행동을 하는 건 A가 뽑은 게 당첨이든 아니든 할 수 있는 행동이고, 그쵸? B가 한 행동은 결국 뭐냐면 남은 제비 중에서 당첨 제비 아닌 거를 내가 의도적으로 제거해 준 것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확률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죠. 조금 이해가 됩니까? 자, 이것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확률에 대한 센스가 있는 건데 이것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확률에 대한 센스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확률을 다루는 도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앞에서 얘기했던 조건부 확률 그리고 확률의 곱셈 정리, 그 둘로 나오는 베이지의 정리란 것인데 베이지의 정리는 선생님이 언급 안 했지만 아까 계산 과정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며칠 내로 선생님이 영상을 베이지의 정리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영상을 찍겠습니다. 뭐 재미가 없을 테니까 요거는 관심 있는 사람은 보면 되겠죠. 창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창한이에게는 2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우린 2명의 자식이 성별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둘 다 남자일 수도 있을 거고요. 한 명은 남자, 한 명은 여자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둘 다 여자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둘 다 남자이거나 한 명 여자, 한 명 남자이거나 둘 다 여자거나 이렇게 세 가지 있는 거 아닙니까? 확률을 계산할 땐 네 가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첫째와 둘째가 모두 남자다. 첫째가 남자고 둘째가 여자다. 첫째가 여자고 둘째가 남자다. 첫째, 둘째가 모두 여자다. 이렇게 네 가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동전덩지기랑 비슷하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그려놨는데 모르는 상황이지. 둘 다 딸일 확률은 얼마일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자식이 2명 있는 상황에서는 둘 다 딸일 확률을 구하면 그냥 수학적으로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의 확률로 둘 다 딸일 수 있습니다. 경우의 수로 보자면 넷 중에 하나고요. 사실 경우의 수로 확률을 계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요. 자, 그런데 새로운 질문을 합니다. 정보가 줬어요. 둘 다 딸일 확률은 4분의 1인데 창한이에게는 딸이 있다라는 정보를 준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누군가가 물어본 거야. 창한이에게 자식이 2명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야, 너 딸도 있어 근데? 응, 딸이 있어. 이때 둘 다 딸일 확률은 얼마가 될까요? 이때는 3분의 1이 됩니다. 왜냐하면 딸이 있다는 새로운 정보를 얻음으로써 둘 다 남자인 이 상황이 제거가 된 거죠. 그럼 셋 중에서 둘 다 딸인 경우는 한 가지니까 3분의 1이에요. 두 번째 질문을 합시다. 딸이 있다는 정보가 아니라 창한이의 첫째가 딸이라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지. 야, 너 첫째는 딸이야? 응, 딸이야. 이렇게 된 겁니다. 둘 다 딸일 확률은 얼마입니까? 이때는 2분의 1입니다. 왜냐하면 첫째가 딸이기 때문에 위에 두 가지 사건은 사라진 거죠. 첫째가 딸인 두 가지 상황에서 둘째만 보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그럴듯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 들어가요. 우연히 본 딸.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디 놀러 갔다가 창한이를 만났거든요. 창한이를 만났는데 창한이가 한 여자애랑 있는 거야. 그래서 물어본 거야, 창한이한테. 야, 그 여자애 누구야? 네 딸이야? 그랬더니 맞아, 내 딸이야 그랬어. 다른 하나는 화장실 갔어. 뭐 이런 대답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우연히 본 사람이 창한이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때 둘 다 딸일 확률은 얼마일까요? 자, 내가 우연히 본 딸인데 이게 첫째인지 둘째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딸이 있다는 정보만 알게 된 거니까 첫 번째 거랑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때는 확률이 또 2분의 1이 됩니다. 이상하네.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자고요. 창한이한테 물어본 거야. 야, 너 딸이 있어? 응, 있어. 그럼 딸 사진 한번 보여줘봐. 있으면.
그래서 창한이가 휴대폰 막 뒤져서 여기 이거 내 딸 사진이야 라고 보여줬습니다. 즉 딸이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딸의 사진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고 창한이는 딸을 보여준 거죠. 이때 한 명을 보여준 거예요. 두 명 다 딸일 확률을 물어보면 이때의 확률은 또 3분의 1이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첫 번째 딸이 있다는 정보를 알았을 때는 3분의 1이고 첫째는 딸이다 라는 정보를 알았을 때 2분의 1. 이건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 거는 셋 중에 하나이고 두 번째 거는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세 번째 우연히 본 게 딸이다라는 건 첫째인지 둘째인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첫째는 딸을 확인하거나 똑같은 2분의 1이고 딸 사진을 보여줘 해서 딸 사진을 보여줬을 때는 역시 첫째인지 둘째인지 모르는데 이때는 3분의 1이 됩니다. 이것이 뭘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조건부 확률로 설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확률의 고수인 거죠.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뭐냐면요. 딸이 있다는 사실은 특정되지 않은 거고요. 첫째는 딸이란 건 특정이 된 겁니다. 우연히 본 딸이라는 것은 특정된 상황이에요. 그게 첫째인지 둘째인지 모르지만 나는 둘 중에 한 명을 확인한 거죠. 마지막에 딸 사진 보여줘라는 것은 뭐냐면 딸이 있다는 상황에서 딸 사진을 보여줘 그랬을 때 창한이는 딸이 둘이 있든 딸과 아들이 있든 아들과 딸이 있든 무조건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연히 본 것은 창한이의 의도가 들어가지 않고 우연히 이렇게 얻어 걸린 거예요. 마치 상자가 어느 게 비어있는지 모르는 사회자가 우연히 열었더니 빈 상자가 나온 것처럼. 하지만 딸 사진을 보여줘 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빈 상자가 뭔지를 아는 사회자가 열어줄 수 있는 거랑 동일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이렇게 확률은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기회가 된다면 조건부 확률을 통해서 그걸 계산해 보기 바라고요. 조건부 확률이 뭔지 궁금하시다면 저의 다음 영상을 기대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영상을 맺을까 하는데 한 가지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어요. 아주 유명한 O.J. 심슨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절대로 선생님이 심슨을 못 쓰기 때문에 한글로 쓴 게 아닙니다. 미국의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였는데요. 이 남자의 아내가 살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평소에 이 O.J. 심슨이라는 사람은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내가 살해당했으니 의심을 받았겠죠. 그래서 법정에 서게 됐는데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니까 돈이 많겠죠. 그래서 이제 변호인단을 고용을 했고 변호인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남자의 0.2%가 아내를 살해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즉 아내를 폭행한다고 해서 그 남자가 아내를 살해할 확률은 0.2%, 1000명 중에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O.J. 심슨이 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아내를 살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O.J.가 살인을 했을 확률은 0.2%에 불과하죠 라는 주장을 펼쳐요. 여러분들 이 주장이 타당해 보입니까? 우리가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면 이런 변호사의 술수에 넘어가게 됩니다. 자,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이건 그냥 개소리인데요. 남자가 100만 명이 있다고 치고요. 여자가 100만 명이 있다고 칩시다. 결혼을 한 남자와 여자예요. 남편이 100만 명이 있으면 아내도 100만 명이 있는 게 정상이겠죠. 자, 그런데 이 100만 명의 남편 중에서 10,000명 정도는 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합니다. 나쁜 놈들이지. 그럼 안 되는데. 그리고 나머지 99만 명은 선량한 남편들이에요. 아내를 폭행을 안 합니다. 되겠죠?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들의 아내, 즉 100만 명 중에서 25명이 살해를 당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살해당한 사람이. 즉 100만 명 중에 25명이 살해가 당한 상황이에요. 살해당한 사람이. 자, 그러면 위의 얘기를 봅시다. 아내를 폭행하는 남자의 0.2%가 아내를 살해한다라 그랬지. 그러면 이 아내를 폭행하는 사람들 1만 명 중에 약 0.2%는 아내를 살해할 테니 이 25명 중에서 20명, 즉 10,000명의 0.2%가 20이죠. 20명은 이 남편들에게 살해를 당한 겁니다. 그쵸? 그럼 남은 5명인데 남은 5명은 무엇인가 다른 이유로 살해당했겠지. 폭행하지 않은 남편이 죽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강도가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100만 쌍의 부부가 있고요. 그 중에 25명의 아내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20명은
폭행하는 남편에게 살해를 당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5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다른 이유로 살해당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폭행하는 남편이 아내를 살해할 확률은 얼마예요? 10,000명 중에 20명이니까 어떻습니까? 정확히 0.2%죠. 그런데 살해당한 여자들 중에서 그 범인이 나를 폭행한 남편인 사람은 몇 명입니까? 20명이죠. 즉 80%입니다. 위에서 구한 확률은 뭐냐면 OJ가 살인범일 확률이 아니라 만약에 OJ의 아내가 아직 살해당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OJ가 아내를 살인할 확률입니다. 살해당하지 않았을 때 살인할 확률이라는 거지. 근데 지금 아내가 살해당한 건 어떤 일이야? 벌어진 일이죠. 그럼 우린 뭘 구해야 되는 거야? 아내가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때 그때 이 아내를 폭행하던 남편이 범인일 확률입니다. 즉 0.2%가 아니라 80%가 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확률의 전후 관계라든가 그 가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 농락당할 수 있습니다. 이건 비단 이 오제이 심슨 사건이나 몬티올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법정에도 서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확률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고 확률을 다루는 도구의 사용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있다면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